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다급함 아마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예요. 제가 바이든 발등에 불 이렇게 썼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11월 8일 날 이제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여러분 보세요. 지지율이 41%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면 과연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상원이든 하원이든 장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상황이 굉장히 대혼돈으로 몰아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의 폭등입니다. 이게 서민들 생업이잖아요. 서민들 생업인데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니까 지지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최근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를 또 감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역대급입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해요. 200만 배럴씩. 지금까지 이렇게 감산한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늘려왔거든.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에 하루 10만 배럴씩 감산을 하던 것을 11월에는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지율이 떨어져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도 더 떨어질 거예요. 게다가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라고 이야기하나요? WTI 선물을 보면 배럴당 92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92달러면 또 100달러 간다는 거예요. 또 100달러 간다. 지금이 말입니다. 여러분 10월 10일입니다. 지금 여기는 11월부터 200만 배럴씩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가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가 수준도 다시 말입니다. 지난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연일 말입니다. 오펙 플러스를 계속 공격하고 제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제닛 옐린 미국 재무장관이 말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감산 결정은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한 일이다 하면서 맹비난까지 했습니다. 맹비난까지. 이렇게까지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지잖아요. 중간선거에서 지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정책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그죠? 또 그 반도체 과학법이라든가 바이오 행정명령이라든가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장비 설비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말입니다. 하원의원에서는 지금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공화당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원 의원 선거 상원은 이게 민주당이 49석 공화당이 49석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두 주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네바다 주고요. 다른 하나가 조지아 주인데 이것을 두 곳을 놓고 아마 혈전을 벌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상원까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겼던 확률 하원까지 승리를 했던 것은 지금까지 3번에 불과합니다. 1934년, 1998년, 2002년 3번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에는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민주당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더한 쉽게 말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다가 미사일을 쏘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한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112.77까지 올라갔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정권이 이게 쉽게 말하면 다수당 지위를 잃는다면 여기에서는 아마 충격이 굉장히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질 거니까요. 더 강해질 거니까. 오늘 시장은요. 그래서인지 시장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1.04% 떨어졌습니다. 110.31이 떨어져서 1542.10으로 마감했습니다. 1542.10이면 2020년 7월 이후 지금 최고로 떨어졌어요. 최저치 2020년입니다.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다우산업지수도 올라가는 듯 하더니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0.32% 93.91이 빠져서 29,202.88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75% 빠져서 27.2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612.39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최저치인데요. 이대로 가면 말입니다. S&P 500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요. 결국 물가예요.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9월 소비자 물가도 곧 나올 거 아니에요. 9월 소비자 물가가 곧 나오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결국 말입니다. 지금 자산시장에 대한 하락, 민주당의 어떤 리더십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로 발전할 거고요.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강달러는 계속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는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 전체까지 퍼진 건 아닌가. 요즘 시장이 그렇게 많이 퍼진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불안감 이게 쉬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13일인가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11월 2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11월 18일에 미국의 11월 8일이죠.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지표들은 없어요. 아직까지 말입니다. 자산시장이 바닥이다. 부동산이 바닥이다. 아니면 증권시장이 바닥이다. 이런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그 지표들 중에는 아직 이게 바닥이다 하는 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미국의 증시도 떨어질 거고요. 예,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는 예, 어제 월요일 날 쉬었잖아요, 그죠? 게다가 미국은 지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인데 그때 폭락했잖아요. 나스닥이 뭐 3.8%인가요?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받을 텐데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